안녕하세요. 토로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주 제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고 계시고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신 주제인데요. 바로 코로나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가장 큰 국정과제 아젠다가 4대 구조개혁이었거든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미래가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제로금리로 내리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올라오고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 명확화했으니까 그때 올리는 시점을 아예 공론화했었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없다. 그래서 정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4대 구조개혁이라는 그 말이 항상 들어가 있었고 주류 언론이나 뭐 칼럼 4대 구조개혁이라는 이 아젠다가 너무 사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봐도 아마 몇만 건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뭐 노사정위원회 그 노랑 사측이 만나서 뭐 여러 번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 했지만 결국에 된 게 하나도 없죠. 약간 뭐 공무원 연금 개혁 어느 정도 건드리다 말았고 이제 좀 정부 입장에서 만만한 게 공공 쪽이니까 공공 쪽은 반대로 리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산하 출자 기관이니까 거기서 조금 대다가 뭐 말았죠.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게 말이 구조개혁이지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구조개혁으로 그때 이렇게 포장을 했던 거예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그 각 분야 섹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그 저항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실제로 그쪽 분야에 방만한 것이 각 섹터마다 방만한 분야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각 분야를 어느 정도 쳐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충격인데 우리가 뭐 IMF 때와 같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정부 때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뭐 주력 산업이 많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뭐 초과 공급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았진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국민들 전반에 동의를 얻기 힘들었죠. 결국 실패로 귀결됐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추석 연휴 때 고향집에 가서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사실 꽤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매체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코로나 이전에도 뭐 미래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이렇게 궤를 잇는 내용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불어닥쳐서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도 뭐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세계, 우리 세상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면 우리 세상이 뭐 언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신약이 나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독감 백신이 나왔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린 거였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메르스 백신이 안 나왔고, 지금 세계 유수의 전 세계 유수의 제약 회사들이 다 두 팔을 딱 걷고선 엄청난 투자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부작용 없이 그냥 신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풍토병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우리 지구라는 땅에 언제든지 겨울철이나 뭐 사람들의 밀집도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뭐 감염내과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코비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컨택트 시대에는, 뭐 언컨택트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이 이 책의 주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재택근무, 원격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집에 머물게 되니까 뭐 자동차의 교통 이동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빌딩 수요도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많은 매출이나 이런 게 창출되지 않으니까 국가 부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지금처럼 여행과 레저의 감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불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뭐 목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주력 사업 부재도 있고, 뭐 삼성이나 뭐 SK나 일부 대기업들은 뭐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다른 데서 새로운 먹거리가 계속 발전되고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면서 창의적인 먹거리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쏠림 현상이 너무, 경로 인전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가장 엄청나게 심한 나라였는데, 이 코로나라는 외부 악재가 닥치면서 결국에는 4대 구조개혁으로, 4대 구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너무 빨리 구조조정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타다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뭐 일부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타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정부에서는 이해 관계자들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전에, 그러니까 4대 구조개혁을 하는 정부 관계자들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 관계자들의 이게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다. 근데 결국엔 어느 뭐 노동자면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그 뭐 산별 노동조합이나 그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뭐 이익단체 정경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소기업 총연합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농민연합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의견 충돌을 결국엔 조정하는 게 국회와 청와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에서 제가 읽은 그 행간은 뭐냐면, 정부가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펙을,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스펙을 쌓지 않으면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 팬데믹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뭐 VR 교육이 됐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줌으로 화상회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뭐 일상화될 거라는 거는 이견이 없는 거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도 남과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각 정부마다 이해 관계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그 정부 관계자들은 각자 뭐 국토교통부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면 산업통상자원부,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산업역, 그것을 대변하는 그 부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만든 부처니까. 또 규제도 하고 예산도 갖고 세제도 주무르면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파워를 갖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하려면 진짜 정부가 갖는 그 그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청와대가 갖는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에 대해서 이것을 통감을 하고 위에서 그 정부 부처들의 간의 이견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VR 예산이나 뭐 이런 걸 늘려야 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예산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죠. 아니면 교육부 내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을 짜는 게 벽돌 쌓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그 벽돌을 빼면, 하나의 벽돌을 쌓으려면 다른 쪽에서 벽돌을 또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 입장을, 그 교육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펴는 사람들은, 아니 팬데믹이 얼마만큼 더 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주냐, 이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 쪽에서 방만하게 새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쪽에다가 또 누냐, 교육부 배만 불려주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정치한 작업이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이해 조정을 못 해준다고 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 화상 영어 회화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캠블리라는 플랫폼인데, 이걸 지금 지난 몇 달간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존에 잡이 있으면서 자기 쉬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그냥 추리닝 입고 막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만의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야 될 요건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랑 상관없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덕목이고 한데,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번 입사하면은 뭐 3, 40년씩 가는 직장이란 거는, 30년씩 가는 직장이라는 건 애초부터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혹은 방송 출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크몽이나 뭐 여러 온라인 강의 같은 것, 아니면 숨고나 이런 것들에서 강의도 하고 따로 뭐 레슨도 하고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갖고 계속 자기 스펙을 쌓아 나가고, 이런 와중에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산업 섹터가 포화됐다 그러면 또 교육을 받아서 다른 걸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언어가 됐건 뭐 프로그래밍이 됐건 디지털 마케팅이 됐건 영상 편집이 됐건, 뭐 엄청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을 가져서, 아니면 의료 분야에 굉장히 독특한 뭐 식견을 갖고 있어서 엄청나게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된다던가, 그 사람들도 요새는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자기가 버는 만큼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이 팬데믹 시대에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100세 시대인데 내 직장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데, 올바르게 투자하고 내 돈이 내가 자고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을 목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계속, 영어로 하면 cultivate myself to the next level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잡생각이고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토로가였습니다.